꼬박 1년이 미뤄진 2020 도쿄올림픽이 오늘 마침내 개막을 합니다. 오늘 밤 8시 도쿄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을 갖고 17일간의 열전을 시작하는데요. 스포츠부 박지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박 기자. 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 결국 오늘 개막식을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림픽을 얘기할 때면 보통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 그리고 세계인의 축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금 이런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 김종혁 기자가 전한 대로 개막식이 치러지는 관중석의 이 규모가 6만 8천석인데 네. 1,000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무관중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또 개막식을 빛내오던 각국 선수단 규모도 대폭 줄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만 해도 354명인데요. 네. 아직 도쿄에 도착하지 않은 인원도 있긴 하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에 30명 정도만 이 개막식에 참석을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연결해서 보셨듯이도 스타디움 밖에는 사람들이 또 인산인해를 그러니까요. 이루고 있어서요. 정말 도쿄 방역이 뚫렸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여러모로 이례적인 올림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양궁 랭킹 라운드가 열렸잖아요. 그 결과도 전해주시죠. 네,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랭킹 라운드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남녀 선수 각 64명씩, 그러니까 128명 전원이 72발씩을 쏴서 이것에 총점을 매겨서 혼성 그리고 개인전, 단체전의 시드를 배정하는 건데요. 여자부에서는 1, 2, 3위를 우리 선수들이 독식을 했습니다. 네. 네, 여자 대표팀의 막내 안산 선수가 680점을 쏴서요. 64명의 여자 선수 중에 1위에 올랐고요. 강채영, 장민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에서 가장 어린 17살의 고교공사인 이 김재덕 선수가 688점으로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의 맏형 오진혁 선수가 3위를 그리고 김우진 선수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양궁 혼성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지금 이 랭킹 라운드에서 정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랭킹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안산과 김재덕 선수가 이 혼성조에 이제 한 조로 나서게 됩니다. 네. 사실 미리 호흡이 좋은 선수들로 사전에 이제 조를 구성해서 올림픽을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경기 전날에 출전 선수를 결정한 이유는 바로 우리 한국 양궁의 자신감입니다. 네,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우리 선수들 무려 5번의 대표 선발전을 거쳤는데요. 모두가 정말 도쿄행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한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나가더라도 그 어떤 조합으로도 금메달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조합을 당일에 결정할 수 있었고요. 또 실력이 검증된 선수들인 만큼 메달 색깔은 결국 그날의 컨디션이 좌우하게 될 텐데요. 오늘 랭킹 라운드에서 성적이 좋다는 건 그만큼 컨디션이 좋다는 걸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결국 남녀부 막내들이 혼성 경기에 나서서 개인전의 단체전까지 3관왕을 노려볼 수 있게 됐는데요. 안산 선수의 경기 후 기자회견 각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이제 3관왕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바로 내일 있을 경기라서 일단 남자 선수과 합을 최대한 잘 맞추려고 노력할 거고요. 네, 그렇다면 내일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이 양궁 종목에서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양궁이 사실 사격이 양궁보다 조금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첫 금메달은 사격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요. 네. 오늘 랭킹 라운드에서 보셨듯이 우리 선수들 최강 양궁의 면모를 그러니까요. 유감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메달은 꼭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만약 내일 혼성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2개 대회 연속 양궁 전 종목 석권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하면서 양궁에 걸린 4개 금메달 모두 싹쓸이했었거든요.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혼성 경기가 추가돼서 금메달이 5개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양궁이 혼성전에서 금메달로 스타트를 끊는다면 전 종목 석권 도전 아주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사격 종목 얘기도 좀 해보면 사격에서는 진종호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림픽 때마다 어김없이 메달 소식을 네. 들려준 진종호 선수가 내일 이제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사격은 양궁과 마찬가지로 예선부터 결선까지 하루에 다 치러지는데요. 이 결선 시간이 오후 3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양궁 혼성 경기보다 1시간 정도 빨리 이제 이뤄지기 때문에 진종호 선수가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종목은 10m 공기 권총인데요.
진종호 주종목은 50m 권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까지 이 종목에서 올림픽 3연패를 이뤄냈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는 50m 이 권총 종목이 빠지면서 진종호 선수는 10m 공기 권총과 이 종목의 혼성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진종호 선수의 주 종목인 50m 권총 종목이 없어지게 된다면 메달 획득에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10m 공기 권총도 진종호 선수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종목이에요. 그런가요? 네, 진종호는 이 실탄만 다를 뿐 50m 권총과 10m 공기 권총 똑같다라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뭐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이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요. 은메달도 또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선수권 등의 국제 대회로 확대를 해보면 50m 권총보다 더 많은 20개의 금메달을 가져온 게 바로 이 10m 공기 권총입니다. 진종호 선수 이번이 벌써 5번째 올림픽이에요. 와, 혹시 진종호 선수 나이 저 아세요? 잘 몰라요. 네. 진종호 선수가 42인데 아, 앞선 정말요?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내일 메달을 추가하면 올림픽 개인 최다 메달이라는 이 한국 선수로서의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가 되게 되는데요. 이 44살 진종호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령 선수예요. 네. 그리고 양궁에 또 내일 나오는 김재덕 선수는 가장 어린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나란히 금메달을 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아쉽게 충격패를 당했던 축구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축구 보시면서 분통을 네. 터뜨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뉴질랜드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시작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그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프리미어리거죠. 이 벌리의 공격수 크리스 우드에게 후반 26분 이제 결승골을 내주고는 무릎을 꿇었는데요. 뉴질랜드는 앞서 이제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게 딱 2번이었고 네. 1승도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재물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뉴질랜드의 올림픽 첫 승의 재물이 저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올림픽 8강은 각조 상위 2팀이 진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25일에 치러지는 루마니아 그리고 28일 온두라스와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합니다. 만약에 28일 루마니아에게 우리가 덜미를 잡히거나 하면 네. 사실상 8강행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 경기에서 그 이동경 선수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화면이 나오시면 보실 수 있을 네. 텐데요. 이 경기 직후에 이 결승골의 주인공인 우두 선수가 이동경 선수한테 이제 악수를 청했는데 네. 이동경 선수가 이렇게 손등을 툭 치면서 이 악수를 거절했어요. 이게 중계 방송에 멋져가는 우두 선수의 모습이 잡히면서 이제 뉴질랜드의 한 방송사에서는 이동경이 올림픽의 정신을 잊은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 또 일부 팬들도 스포츠맨십과는 거리가 먼 매너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조직위원회가 선수들에게 배포한 이제 코로나 지침을 담은 이 플레이북에는 포옹,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 경기 시작 전에 축구협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들을 선수들한테 다시 한번 재공지를 해서 이제 주의를 좀 이제 환기를 시켰다고 해요. 이동경이 이 지침을 따른 건지 아니면 정말 패배로 인한 분한 마음에 그렇게 행동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크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다소 좀 문제가 있었던 야구 대표팀 잠시 후에 첫 평가전을 갖게 되네요. 네, 야구 대표팀 진짜 코로나의 직격탄을 네. 맞았죠. 정말 준비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데요. 지난 주말 소집된 이후에 오늘 이제 처음으로 평가전을 갖게 됩니다. 일부 선수들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갑작스럽게 리그가 중단되는 바람에 이제 김경문 야구 대표팀 감독 실전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우천 취소된 경기들도 꽤 있어서 따져보면 지난 5일 이후에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한 선수들도 있어요. 대표 선수 가운데서.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는 와중에 다행히 세 차례 평가전을 확정하고 오늘 이제 조금 후에 6시 반부터 상무와 첫 평가전 경기를 치르고요. 내일은 LG, 모레는 키움과 평가전을 치른 다음에 26일 이제 일본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평가전을 통한 실전 감각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차례 평가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상무와의 평가전에 선발 투수는 이제 원태인으로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부 박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